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안녕하십니까. 네모 세모 공식 정보남 편정택입니다. 네, 정보의 여왕 박규리입니다. 예. 정택 씨, 예. 그 탄산음료 좋아해요? 아, 너무 좋아하죠. 저는 뭐 달고 사는 정도인데 그래요? 하루에 한두 병씩 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자나 햄버거 같은 거 먹을 때 맞아. 탄산음료 없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아유, 꼭 먹어야 돼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큰 병 이렇게 하나 따가지고 예. 먹다가 보면 이렇게 남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오래 놔두다가 보면 탄산이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면은 예. 너무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 그쵸? 탄산 특유의 그 맛을 느끼려고 이제 탄산음료 먹는 건데 네. 탄산이 빠지면 뭐 밍밍하고요. 거의 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버리시면 네. 안 돼요. 왜요? 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탄산음료 이렇게 콜라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니, 네. 탄산 빠진 콜라를 어디에 활용합니까? 아유,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화장실 청소할 때 변기나 세면대에 부어서 3시간 정도 이렇게 두면요, 세제 역할을 합니다. 오. 네, 음식 찌꺼기 그리고 기름 이렇게 눌러붙은 거 있죠? 예. 이런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또 이렇게 부어 놓으면요, 찌든 때가 사라지고요. 이야. 그리고 녹슨 못이나 가위 있잖아요. 예. 그런 데다가 이렇게 좀 콜라에 담궈두면 저절로 이렇게 녹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와. 모르셨죠? 아, 저 진짜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그냥 버렸나 후회가 될 정도로 꿀팁이네요. 이제는 뭐 알으셨으니까 먹다가 남은 콜라 버리지 마시고요. 집안 구석구석 이렇게 곳곳에 유용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규리 씨가 이런 거 알려주실 때 보면 진짜 네. 은근히 살림꾼이라니까요. 뭐 이런 거는 좀 상상에 맡기겠지만 뭐 많이 안다고 해서 살림을 꼭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아, 이건 아주 좋았어요. 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소소한 알뜰 팁, 유용한 꿀팁들 생활에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규리 씨가 좀 전해주세요. 네, 첫 소식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여행 소식입니다. 여행, 예. 네, 어디냐면요, 울산 언양으로 언양. 네,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뭐 울산 소식이다 보니까 우리 정택 씨가 뭐 많이 아시죠? 아, 여기 언양하면 뭐 제가 좀 잘 알죠. 예. 언양하면 네. 일단은 불고기. 언양 불고기 너무 맛있죠. 언양 불고기 정말 네.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구수한 시골 풍경, 그 언양 오일장이 있습니다. 맞아요. 부산 양산 분들도 언양 오일장 진짜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네. 그런 곳이 이제 울산 언양인데 네. 특별한 얘기가 또 있나요? 제가 말한 거 외에? 그럼요. 뭐 그게 다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요, 언양의 또 다른 매력을 캘 수 있는 그런 여행지입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힐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행지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언양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오늘 저희들 나온 곳은요, 바로 이 가을비를 네. 맞으면서 네. 바로 울산 울주의 보물 언양 땅에 나와 있습니다. 이야, 그 보물 언양이 어떤 곳인가요? 언양은요, 네. 변양자가 붙는 동네 아닙니까? 음. 이 양자가 붙으면요, 예. 정말 역사도 있고 그리고 문화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여겼습니다. 나는요, 이 언양 읍성이 굉장히 가보고 싶어요. 음. 그리고 언양 그 성지 있잖아요. 그 성당, 뭐 성당. 응. 거기도 꼭 가고 싶은데 혹시 갈 수 있나요? 맞습니다. 오늘은요,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힐링이 있는 언양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 언양을 찾아 역사와 문화를 만나고 마음을 촉촉이 채우는 여행길. 각양각색 보물을 품고 있는 언양 여행 시작합니다. 아, 진짜 가을비가 촉촉하니 참 좋네요. 아니, 이 숲으로 이리 들어오니까 속새의 그 잡음 소리가 한 개도 안 들려요, 진짜. 이 빗소리하고 이 은은하게 지금 음악이 울려 퍼지잖아요.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을의 어떤 고요함을 찾아가지고 좀 그 속으로 편안한데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 지금. 이게 요가인 것 같아요. 요가. 빗소리를 들으며 요가에 심취해 있는 이분. 바로 요가센터의 소장 이만영 원장님입니다. 아, 근데 정말 유연하시네요. 비가 이렇게 오는 날 산속에서 아무 말 없이 요가를 이게 하는 거. 그다음에 특히 놀란 거는 몸이 고무줄이세요. 그렇진 않고요. 여기는 우리가 주민사업체인데 저희 주민들이 여기를 모아서 한국관광공사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울주군의
관광둘의 업체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산속에 자연 속에 오면 조금 우리가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왜 조금 착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연이 이래 우리가 좀 내려놓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은 호흡도 느끼고 나의 심장이라든지 나의 혈압 박동 이 모든 것을 느끼면서 그냥 자연의 소리와 이렇게 요가 수행도 하고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자연에서의 힐링. 이곳은 하타 요가라는 요가를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유연성을 배워가는 공간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물론 부산과 양산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하네요. 마음을 수양을 하고 방금 요가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네.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저희들은 요가와 그리고 명상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해요. 오늘 지금 비가 와서 못 할 건데 아하. 일반 맨발 걷기가 아니고 완전히 묵은 상태로 여기서는 오직 자기와 대화하는 시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포인트로 해서 조금 자기와 한번 함께 해보라는 그런 VMI 한번 해주세요. 내한테. VMI. 나는 말을 해야 먹고 살아요. 나는 내하고는 맞아요. 쌍벽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실 분은 계속 하셔야 우리가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시면. 하셔야 이렇게 아니 우리의 삽시간에 그리 전향을 하시면 욕구가 안 돼요. 자연히 해소가 돼요. 자, 그럼 두 사람의 요가 솜씨도 한번 지켜볼까요? 앞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기울입니다. 조금씩. 자, 너무 한꺼번에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기울여 봅니다. 선생님 저 왼쪽엔 안 하는데요. 아, 그래요? 나름대로 한 거라.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아니 이게 제슨이라니까요. 요가 선생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요가 처음 하는. 아니, 이런 자세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용하는 양반들 원래 지금. 그렇구나. 선생님 안 내려갑니다. 아니, 지금 하신 거예요? 선생님 하신 거예요? 자, 마시고 마시세요. 내쉬고. 내려가세요. 자, 힘을 빼세요. 그래 이거 그거 이렇게 해서 요가 그림이 또 많이 나오잖아. 위로 만세를 쭉 해서 붙이고. 자,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것은 뇌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뇌를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른발, 이것도 안 되는 오른발 잡고 이렇게 왼발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천천히 균형을. 손심심 씨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유익한 시간이었답니다. 특별한 식사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은 요가를 하고 난 이후에 네. 요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요가 식사. 네, 저희들 요가 식사는 밥이 아니고 약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언양 지역에서 생산한 이 로컬 제품들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순수 채식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셔도 됩니다. 언양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용해서 만드는 밥과 반찬들. 한 끼 식사라기보다는 맛있는 보약을 먹는 듯한 기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쌀도 선생님 농사를 직접 지었다 하니까 더 좋잖아요. 열심히 요가 동작을 따라한 후 먹는 밥이라 그런지 밥맛이 꿀맛. 다들 너무 잘 드시는데요. 영양도 채우고 마음도 채우는 요가원에서의 하루. 울산 언양에 가시면 체험해 보실 수 있답니다. 이게 와. 보고 난 거예요. 원래 이게 성터 요 흔적하고 왜 약간 일부밖에 없었거든요. 네. 여기가 남문이에요, 남문. 아 높다 진짜 여기도. 어이구 그 성인데 그런 명색이. 언양 읍성은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평지에 쌓은 성인데요. 삼국시대 때는 토성으로 쌓았다가 조선시대 때 석성으로 다시 쌓아 개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성곽 둘레는 약 1000m 정도로 현재는 성곽의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언양에 성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렇게 큰 성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면 네.
보통 우리나라는 왜 산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평지성이에요. 여기가 보세요. 동네하고 조선시대만 하고 동네, 그다음에 저 울산, 그다음에 경주, 청도, 밀양 아니 전부 여기서 다 여기서 가는 거예요. 언양에서 예.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통의 요지고 여기가 물류의 중심지고 물류의 중심지란 건 곧 뭐냐면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렇죠. 여기 오면 안 만약에 되지. 외국가 쳐들어온다, 외국인 쳐들어온다 하면 전부 뭐냐면 이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청야 작전이 돼가지고 다 쌀을 짊어지고 다 안으로 들어가 딱 잠궈 놓고 수성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냐면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은 동네에 있는 현이잖아, 현. 현이라는 건 제일 작은 거예요. 요즘 같은 면단이에요, 면. 면 단위에 이런 성이 있는 우리나라 최초로 얇고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와. 언양 읍성의 4대문 중에서 남문이 유일하게 복원됐는데요.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공간이면서 자연을 감상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이곳은 조용히 산책하기에 좋아서 나들이 장소로도 손꼽히는데요. 천천히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게 편안한 길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읍성이, 이제 그죠? 복원하기 전에 원 그냥 읍성 진짜 백이. 진짜 백이 읍성이라고 하는. 예, 이게 이제 허물어져 가지고 예. 있지만 요 밑돌 이런 거는 진짜예요. 예전부터 있었던 예. 그대로 역사 그대로 역사 그대로 살아남은. 살아 있는 그 성이 예. 볼 수 있다라는 이게 거예요. 아무렇게나 요렇게 쌓은 것 쫙. 같은데 어. 옛 사람들 그거 지혜. 뭐라나 그게 약간 공학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돌이 무슨 다 다르게 생긴 모양인데 왜 어떻게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탁탁탁탁 끼워 넣고 그거 모자라면 왜 잔돌로 갖고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 성이 가면 이렇게 일자로 다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 왜 모서리가 저렇게 탁 있는 거예요? 그건 치성이라는 건데 치성? 그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 병행성에도 봤잖아요. 왜 예, 툭 예. 튀어나와 있는데 그 적들을 갖다가 이제 측면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측면 여기에서 측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공격을 예. 한다. 아, 이것도 지혜롭네. 응, 그러니까 치. 자 돌출해가 있네, 그죠? 그렇죠, 치가 나와 있는 이거 성을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보니까 울산의 역사가 정말 살아 있구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언양, 역사의 성지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언양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죠. 음, 이 소설가 오영수 선생이 원래 고향이 여기 언양 여기 상북이에요. 자기 상북. 진짜 이 고향이에요. 여기가. 손심신같이 춤만 잘 추는 게 아니고 그림도 잘 그리고 만들기도 잘 만들지. 아, 이분이 만능. 문학만 잘 하시는 게 아니고 미술도 또 끝내주세요. 소설가 오영수 선생님의 문학 정신과 생애가 깃든 이 공간.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로 방문객들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영수 선생님 작품은 모든 게 보면은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왜 이거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무슨 그 빈부 차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극복을 하고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 네. 하는 어떤 그런 향토적이고 그다음에 네. 보면은 그 자연에 회귀하는 네.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근데 보통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선생님? 대표적인 작품들이? 선생님 작품 중에는 대표적으로 갯마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부산의 일광 바닷가 생활을 이제 그 배경으로 해서 쓰신 갯마을이라는 소설이 있고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 작품은 영화로 2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기억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안나의 유서라는 작품, 하산떼기 이런 작품이 이제 TV 문학관으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올라가 있었던 작품은 이제 요즘 현재는 고무신이라는 작품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고 있고 예전에는 요람기 그리고 윤희와 소라는 작품이 국어 교과서에 올라가 있어서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었죠. 오영수 작가는 1949년 단편 소설 남이와 엽장수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한국의 소박한 서정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문학뿐 아니라 음악과 미술에도 조예가 깊어 예술가로서의 다재다능함을 폭넓게 펼친 분이었답니다. 일단 선생님 작품을 보면은 주인공들 이름이 굉장히 토속적이에요. 뭐 네. 분이, 순이 뭐 이런 식으로. 덕이, 네. 해순이, 윤희. 상수. 완전 우리 네. 그 옛날에 우리 고향에 어릴 때 듣던 이름 있잖아요. 언니 이름, 이모 이름. 네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맞습니다. 그대로 네. 쓰시는데 이 내가 쓰는 사투리에 대해서 부끄럼 없이 나는 그대로 쓰는 걸 내가 이 선생님
영향을 받아가 사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그 소설 속에다가 표현해놔요. 그게 제일 편안하잖아요. 나를 네. 표현할 수 있는 게 내가 쓰던 말, 용어 네. 그걸 갖다 글로 올리는 게 제일 편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토속적이고 선생님이 이제 시골 분위기 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분위기 이제 작품에 많이 녹아 있는데 우리 작품을 읽다 보면 내가 그 작품 속 주인공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이곳 문학관에 오면 선생님이 쓰셨던 육필 원고와 평상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문화 사랑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둘러보기에 좋습니다. 이곳엔 선생님이 사용하시던 약 200점의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 이렇게 가옥으로 바뀌고 신문물로 이렇게 접어들더라도 우리 선생님의 그런 고향이 남아 있고 우리 아련 추억이 남아 있고 그죠? 네, 네. 그리고 언양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네. 큰 자긍심으로 우리 언양 식구들도 이렇게 바라봐주고 존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분 덕분에 우리 선생님 작품도 많이 알려지고 널리 읽혔으면 좋겠고요. 네. 요즘 안 그래도 한강 작가의 이 노벨상 수상으로 지금 저희 문학관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럼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작품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영수 작가의 작품 세계와 생애가 궁금하시다면 울산 언양 오영수 문학관을 방문해 보세요. 야, 이 은양성당이요. 이게 1936년도 지은 건물이에요. 이게. 꽤 오래됐어요. 예. 아, 선생님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저기 멀리 좀 보세요. 저기 딱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이게 보드뱅 신부가 프랑스 신부님이신데 신부님이 설계를 하시고 양식 자체가 전부 그 당시 유럽 양식 똑같이. 그렇네. 그런데 돌은 어디 돌이냐면은 요 뒤에 화장산 요 돌을 가지고 그치. 신자들이 전부 깎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정말 따듬어 예술 작품이 예술 작품으로 남아있네. 그 1801년도에 천주교 그 신유박해라는 유명한 박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네네네. 신유박해. 귀양 막 가잖아. 정약용이, 정약진이, 네, 김여. 네, 네. 그때 이제 서학이다 애가 들어왔죠. 그 서양 학문에 대해서 왜 그분들은 종교가 아니고 학문을 학문이지. 했는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러니까 막 이제 호할 거 아니야. 현혹되는 거지. 그래 이제 그 박해는 그 뒤로 100년간 계속 박해 아니에요, 박해. 그래 이제 요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숨어드는 게 요 언양 주변에 여기 영남 알프스 사람들 워낙 고산들이 많잖아요. 예. 여기 다 숨어들어요. 숨어들기 제일 좋은 그래서 곳이네. 여기서 전부 그릇 만들어 팔고 그다음에 술 만들어 팔고 그 신부님들도 여기 다 숨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드디어 이제 공인이 돼가지고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막 나와도 열렸어. 되는 거야. 그래 그분들이 요런 걸 하나하나 깎아갖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만들었네. 언양 성당은 울산 지역 최초로 지어진 성당으로 경남 천주교 신앙의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성지 순례 코스에 포함돼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데요. 특히 중세 유럽식 건축 양식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큼 멋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모든 전국에서 이쪽으로 다 이렇게 성지 순례를 온다라고 이야기를 그 대한민국 들었거든요. 가톨릭 신자들은 예. 거의 오죠. 여기. 한번 예. 다 둘러보고 참회 기도하고 그런데 멋있잖아. 한번 봐보세요. 유럽 분위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또 이 나무하고 오래된 나무하고 어우러져 그렇죠. 있으니까 여기만 딱 보면은 유럽이야. 언양 성당이 완공된 지는 100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 역사만큼이나 다채로운 이야기가 깃들어 있어 여행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색다른 건축물을 접하기에도 너무 좋은 기회겠죠? 정말 우리 언양 여행을 해보니까요. 그 문화와 역사가 이렇게 숨쉬고 있다. 높은 산만큼 참 돋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문화도 발전되고 또 문화가 있다 보니까 역사도 그만큼 커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문화 역사 속에 언양 시민들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움을 안고 지금 여행을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참 힐링의 예. 도시. 행복한 힐링이었어요.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여행. 울산 언양으로 떠나는 길에는 행복이 넘쳐납니다. 미식의 계절 입맛 도는 이 가을, 여러분들은 어떤 요리를 맛보고 싶으신가요? 색다른 요리로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진짜 배기 실력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한 이색 요리 열전 지금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색 요리는 바로 이 철판 위에서 펼쳐집니다. 난타 공연을 방불케 하는 화려한 손놀림. 아니, 여긴 대체 어딘가요? 철판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고요. 한 200도 그 이상의 온도에서 이렇게 바로 구워서 이제 손님 앞에 바로 즉석에서 드리는 그런 요리고요. 처음에 이제 야채 샐러드로 시작해서 이제 야채구이, 그 다음에 해산물, 그 다음에 안심 스테이크,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식사 볶음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판 코스 요리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개별 룸으로 공간이 나눠져 있어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철판 요리는 코스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요리사가 또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담당 요리사가 온전히 그 테이블에 다 그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손님이 또 있는데 오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님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 한우 안심, 아무래도 이제 수료하면은 온도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이게 압이 있으니까 육즙이 안 빠져요. 그리고 고기도 탄탄해지고. 진공 포장을 거쳐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숙성한 소고기와 싱싱한 해산물에 각종 채소까지 그날 딱 필요한 양의 재료만 준비하는 주인장. 신선한 맛을 선보이기 위한 철칙이랍니다. 만발의 준비를 마친 주인장,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에피타이저 쇼를 선보입니다. 화려한 손놀림은 촬영 필수. 박수갈채가 쏟아지는데요. 곧바로 화려한 불쇼가 이어집니다. 많이 놀라셨나요? 이 뜨거운 퍼포먼스가 끝나면 철판 코스 요리의 첫 순서 채소구이가 시작되는데요. 바로바로 조리해 손님 그릇에 직배송되니 따뜻하게 즐길 수 있어 금상첨화라고요. 눈으로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마음에 들어요. 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후추통을 이용한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리듬을 타며 선보이는 양손 기술. 굴리고 던지고 받고 삼박자가 척척척. 뜨거운 철판 위에서 맛있는 음식과 재미난 손놀림을 선보이며 남녀노소 모두가 눈과 입을 사로잡았는데요. 과연 언제부터 철판 요리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연히 철판 요리를 이제 방송에서 접했어요. 그걸 보고 난 사회에 나가서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갔죠. 그 철판 요리집을. 근데 그게 98년도. 그때 이제 철판 요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 우연한 계기로 시작했던 철판 요리. 그 뜨겁고 순수했던 열정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는데요. 먹는 사람 역시 한 번 이 매력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죠? 먹음직스럽게 익은 랍스터가 손님을 기다리는데요. 이번엔 철판 코스의 백미, 육즙 가득 품은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제가 제일 맛있었던 건 랍스타랑 한우 안심이에요. 더 맛있었고 그냥 먹는 것보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 먹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또 오고 싶어요. 마지막 비장의 무기는 달걀인가 본데요. 마무리로 철판 위 볶음밥에 하트까지 그려주면 완성. 엄마가 수진한테 주는 사탕이야, 사랑의 사탕. 장장 2시간 동안 펼쳐진 철판 요리쇼. 음식 맛은 물론이요. 조금 더 지루할 틈이 없으니 손님들도 만족하셨겠죠? 룸처럼 개인 공간이 있어서 식구들끼리 이렇게 식사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뭐 해산물이나 고기 이런 게 너무 부드럽고 맛있고 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어서 저녁까지 먹고 가고 싶을 정도예요. 이어지는 이색 요리 맛집은 입구부터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곳인데요. 초록빛 외관이 멋스러운 모로코풍 레스토랑입니다. 좀 더 색다른 식사를 즐기고 싶다면 이 런치 맛집 추천합니다. 저희 가게는 예전에 이제 건축 자재 사무실 창고였습니다. 창고였는데 이제 제가 이 가게를 임대를 얻으면서 봤을 때 인테리어 등 기본 모습 자체가 저희가 이제 모로코풍으로 좀 꾸미면 굉장히 이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만 모로코풍이 아니다.
인기 메뉴 역시 모로코의 맛을 살짝 곁들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메뉴들로 소문난 런치 맛집이 됐을까요? 먼저 잘게 다진 채소와 소고기를 1대1로 섞은 다음 끈적끈적해질 때까지 치대주는데요. 이 반죽이 맛을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 기둥을 제거한 양송이 버섯을 속부터 겉까지 반죽으로 잘 간 싼 다음 밀가루와 달걀물, 빵가루를 골고루 입혀 튀겨냅니다. 겉바 속촉의 매력을 갖춘 소고기 완자 튀김. 이국적인 맛 덕분에 사랑받는 메뉴라고요. 이제 소고기랑 야채 육즙이랑 쯔란 향이 좀 특징적인 거고요. 소스랑 빵이랑 다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소고기가 가득한 버섯 완자와 토마토 소스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소고기 완자 튀김,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이 집의 다음 메뉴도 심상치 않은데요. 지중해 지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흔하게 즐기는 문어 요리 폴뽀가 그 주인공. 폴뽀는 스페인어로 문어를 뜻하는데요. 이 요리의 핵심은 각종 향신료를 넣고 문어 본연의 풍미와 조화로운 맛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크기에 따라 다른데 40분에서 1시간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정도 크기 같으면 1시간을 한 삶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부드럽게 나가기 위해서. 삶으면 삶을수록 문어는 부드럽거든요. 짧게 데쳐 쫄깃하게 먹는 우리나라의 문어 요리와는 달리 오래 끓여 젤라틴을 녹여내는 조리법이 포인트. 장시간 삶아내 부드러운 식감과 풍미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네에 이런 이국적인 맛집이 있었다는 거는 지금 처음 경험해봤는데 소고기 버섯튀김이 너무 맛있었어요. 먼 여행지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이색 요리를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즐기고 싶다면 색다르고 로맨틱한 런치 맛집은 어떨까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찾은 대구의 이색 요리는 최근 대구에서 떠오르는 신상 디너 맛집인데요. 독특한 이력의 주인장과 야무진 손맛 그리고 다국적 요리를 선보이면서 입소문난 곳입니다. 원래는 저도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방송국 PD였는데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먹고 제2의 인생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 요리 쪽으로 왔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이미 마음 먹었을 때 하자. PD 생활도 이제 30년 했으니까 또 뭐 요리를 만드는 것도 새로운 창작의 과정이니까 PD 생활하고 비슷해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지로 벌써 8년째. 천직으로 여겼던 방송만큼이나 운명처럼 요리에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엔 따뜻하고 다정한 아빠가 되고 싶었던 마음도 한몫했습니다. 아버지의 추억의 부재? 그런 게 아쉬워서 우리 딸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좀 부모의 특히 아빠가 만들어준 요리에 대한 추억들을 좀 간직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 아들도 또 자기 여자친구, 자기 와이프가 생기면은 아빠한테 배운 요리, 우리 집 남자만의 할 수 있는 요리를 갖다 좀 배워서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가정적인 남자 박영수 주인장이 선보인 요리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눈으로 먼저 즐겨보실까요? 한국과 중국, 지중해 음식까지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두루두루 즐길 수 있어 손님들의 눈과 입이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메뉴는 자녀들이 강력 추천한 고기 요리입니다. 미박 통삼겹살을 가지고 냉제육을 만드는 거예요. 냉제육의 묘미는 바로 껍질과 지방의 맛. 차갑게 굳은 지방에서 크리미한 풍미까지 느껴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5분, 20분 정도 삶고 불을 끈 상태로 그대로 가만 놔둬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물의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 물이 한 7, 80도 되는 온도에서 이게 천천히 익는 거예요. 수비드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그러니까 고온에서 익히는 것이 아니고 저온에서 익히는 방식. 그러면 이 조직이 변성이 심하게 되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맛이 살아있어요. 고기가 쿵 하면 짝 하는 겹반찬으로는 빨갛게 무쳐낸 부추 무침만한 게 없죠. 삶은 고기는 모양을 잡아 하루 정도 숙성한 다음 얇게 썰어줍니다. 담백한 맛과 식감이 일품인 냉제육 완성! 이번엔 아내가 인정한 시그니처 메뉴 불향 가득 입힌 사천 요리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천식 조개볶음인데요.
두반장을 베이스로 한 매콤한 양념에 신선한 조개가 어우러져 여심을 저격한 인기 메뉴입니다. 맵부심 가득한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춰 퇴근 후 스트레스 해소에도 안성맞춤인 요리죠. 얘는 지금 에그 인 헬이라는 이름인데 중동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터키, 그 북아프리카까지 주로 아침에 간단하게 먹는 토마토 소스하고 계란, 치즈 이런 거 가볍게 먹는 그런 음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음식이고 거기서는 아주 그냥 아침에 편하게 먹는 간단한 요리입니다. 다음은 지중해 요리의 대표 주자 에그 인 헬. 매콤한 토마토 소스에 이국적인 향신료를 더해 소시지와 달걀, 치즈를 넣어 만든 스튜인데요. 건강하면서 가벼운 저녁 식사로 제격입니다. 눈과 입 모두 사로잡은 비장의 마지막 메뉴. 상큼한 오렌지 마멀레이드 소스에 버무린 새우 프리터를 계절 과일 버섯과 함께 곁들인 샐러드입니다. 바삭한 새우튀김을 상큼한 오렌지 크림 소스가 감싸며 찰떡궁합을 자랑한다고요. 제가 원래 새우랑 팽이버섯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에 팽이버섯이랑 새우도 들어있고 오렌지랑 뭐 샤인머스켓 같은 것도 들어있어서 상큼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사장님이 너무 센스가 있으셔서 가게 이런 소품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음식이 일단 보는 맛도 있고요. 먹으면 또 더 맛있어요. 정성과 손맛에 센스까지 가득 담긴 다국적 요리의 향연. 아빠의 마음으로 만들었기에 더 특별한 거겠죠? 보다시피 여기에 이제 양식도 있고 또 중식도 있고 또 한식도 다양한 종류를 갖다가 동시에 같이 주문하면서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 무엇보다도 이 요리 솜씨 이 맛이 좋으니까 아주 저는 만족하고 있죠. 여유로운 저녁, 연인과 데이트나 가족과 외식을 즐기고 싶다면 디너 맛집 어떠실까요? 미식의 도시 대구를 사로잡은 이색 요리. 색다른 메뉴로 대구를 넘어 전국을 제패하는 맛집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와, 철판 요리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눈으로 먹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정말 저렇게 화려한 쇼맨십 그리고 네. 그렇게 이렇게 멋있게 코스 요리가 이렇게 나오는 곳은요. 아니 제가 대구 사는데 왜 저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꼭 가보세요. 아 진짜 이제라도 한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와, 철판에서 구운 안심 스테이크라니. 네. 진짜 저도 먹어보고 싶고 그 소고기를 수조에서 맞아요. 숙성하는 방법 독특하네요. 맞아요. 그 워터 에이징이라고 네. 했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 알려드릴게요. 네. 이 워터 에이징 방법은요. 진공 포장된 고기를 저온의 염수 수조에서 10일 이상 숙성한 상태를 말합니다. 육즙 손실을 줄이고 부드러움을 극대화해준다고 합니다. 네, 육즙이 정말 촉촉하게 잘 유지가 돼서 예. 너무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유. 또 모로코풍 그 레스토랑 보셨죠? 외관부터 그 중동의 분위기, 네, 아주 맞아요. 이국적인 분위기라서 네. 그 스페인식 요리가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예. 저는 그 마지막에 자녀를 위해서 또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우리 사장님의 음식도 너무 궁금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을 했으면 얼마나 네. 더 맛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신상 맛집으로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 곳이었습니다. 네, 역시 뭐 미식의 도시답게 대구의 맛집들 오늘도 정말 쟁쟁했는데요. 저도 정말 기억해뒀다가 꼭 가보고 말씀해드릴게요. 아,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네모세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택 씨, 네. 가을하면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그럼요. 그 정택 씨는 수확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일단 맛있는 과일들. 오, 맞아요. 뭐 사과, 배, 밤, 감. 대추, 감. 맞아요. 진짜 많은 것들을 가을에 먹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요즘에 과수 농가들이 좀 힘드시대요. 지난 여름 너무 더웠고 비도 많이 와서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드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예.
정택 씨가 얘기한 네. 그 과일들도 과일도 있지만, 있지만, 저는 이 가을 거지에는 추수가 가장 곡식들. 생각이 나요.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누렇게 익은 벼 보면 네. 왜 우리 마음이 좀 풍성해지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충남 논산의 작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의 직접 추수 현장에 함께했다고 하거든요. 네,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소중한 기억과 그리고 배움을 선물했던 특별한 추수 체험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해마다 점점 더 심해지는 학령 인구 감소 추세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고민과 변화가 필요하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교생이 단 50명뿐인 어느 마을의 작은 학교.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충남 논산 상월면의 산성리 마을.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적인 농촌 풍경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며 살고 있는 근래에 보기 드문 전통적인 공동체 마을이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 이 마을에서 유일한 초등학교인 상월초등학교 역시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상월은 모든 분들이 선생님이 됩니다. 마을 학교가 선생님이고 마을이 선생님이고 마을 학교가 곧 아이들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 아이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싶고 아이들하고 함께 놀고 싶고 아이들하고 함께 뛰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수요일 방과 후 중에 일본어랑 클라이밍 있는데 그 둘 중에 클라이밍이 더 재밌어 보여서 신청하게 됐어요. 다른 데 멀리 가지 않고 학교에서 하니까 좋아요. 처음에는 조금만 재밌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더 재밌었어요. 정규 교과 과정이 모두 끝난 시간. 이 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은 꽤나 특별합니다. 우리 친구 지금 입고 있는 거 뭐예요? 하네스. 안전장치. 일반 초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클라이밍, 웹툰 그리기 등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활동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클라이밍을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교육과 이런 과정을 이제 이수하고서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걸 좀 도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은 제가 가르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시골 학교의 특성상 다양한 체험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교육 과정까지 이수한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은 두렵지만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봅니다. 클라이밍을 배워서 그런지 담력도 대단하죠. 저들은 떨고 있었던 거예요. 저거를 이게 처음에 한 친구들은 이걸 잡고 떨어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공포심이 이게 6m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심이 너무 굉장히 강해요. 무섭지만 놓칠 수 없는 재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홀드를 잡으며 조금씩 위로 전진해 나가는데요. 그 도전 속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이런 소중한 경험을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상월초 친구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운데 처음보다는 쉬워요. 일본 학교에는 이런 거 없는데 한국 학교에는 이런 거가 있어서 재밌어서 좋아요. 이번에는 상월초 고학년 학생들의 특별한 방과 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댄스 수업이었는데요. 사실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 역시 이 마을의 주민이자 전직 유명 안무가였다는 사실. 그 덕분에 아이들은 보다 전문적인 지도 아래 신나는 댄스를 배우고 있다네요.
이제 마을에 살다 보니까는 이제 마을 학교 분들하고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방과 후 댄스 교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제의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올해 이제 1년이 됐거든요. 1년이 됐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호흡도 맞추면서 같이 랜덤 프레이 댄스도 하고 오히려 제가 배운다니까요. 일취월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댄스 실력을 늘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는 이항우 선생님. 그 안에서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선생님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요양차 한번 내려가 보자 해갖고 이제 상월에 왔는데 마을 분들이 너무 좋고 마을 정도 있고 서울과 또 다른 어떤 그 시골만의 그 바이브가 있더라고요. 되게 친근하고 정도 많고 아주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다시 갔다가 다시 이제 완전히 이사를 오게 돼 귀촌한 거죠. 쉽게 말하면. SNS 활동을 하며 바쁜 나날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일종의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이항우 선생님. 전문적인 지도와 따뜻한 격려 덕분일까요? 덕분에 이곳 상월초등학교 아이들은 대한민국 1세대 안무가의 든든한 지원 아래서 그동안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방출합니다. 아이들은 이 수업을 통해 앞으로도 또 다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실제로 상월초등학교에서는 마을 학교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이 개개인의 특기를 살려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덕분에 아이들은 그 안에서 아주 특별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상월면 농촌 마을엔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마을 곳곳에 아이들의 손길이 가득 담긴 소품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이 마을에서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추수 체험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이 추수축제를 하는 날인데요. 아이들이 4월 달부터 벽실을 파종해서 모를 키워가지고 직접 모내기를 하고 그게 잘 자라서 오늘 드디어 추수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을과 함께 그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마을 분들이 이 추수를 축제처럼 꾸며주고 계셔서 지금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네. 우리 상월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댄스팀이 멋지게 축제의 문을 열어주고요. 여기에 귀여운 인형 캐릭터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은 거죠. 어떻게 하면 하루를 즐겁게 놀을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농사를 가르칠 때는 좀 즐겁게 가르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농사의 중요성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쌀이 어떻게 나지? 아이들이 시골에 살고는 있지만 쌀이 어떻게 나고 이건 어떻게 나는지 전혀 몰랐다가 이제 이런 체험을 해보고 직접 벽실을 넣어보고 수확을 해보는 과정까지 했을 때 아,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걸 알아서 밥 한 톨 안 남기게끔 아이들이 더 소중하다고 옆에서 친구가 남기면은 이거 우리가 한 거야 먹어야 돼 할 정도로 그만큼 소중함을 아이들이 다 많이 느끼고 있어요. 더더욱이. 전국적으로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한 해 농사 체험 프로그램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참 만만치 않은 일임에도 이곳 산성리 마을의 추수 체험은 올해로 벌써 8번째입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 탓에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간식부터 먼저 준비했는데요. 저희 오늘 오뎅하고 고구마하고 떡볶이하고 떡 준비돼 있어요. 체험할 수 없는 거 요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되게 만족스럽고 저도 이번에 처음 참가하는데 너무 설레요. 벼들기요. 먹기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제일 재밌어요. 좋지요. 좋고 이쁘고 그렇지. 좋고 애들 올라간 이뻐. 본격적인 추수 체험이 시작되기 전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하나가 되자는 취지에서 가장 먼저 공동체 놀이부터 진행합니다. 제기차기, 단체 줄넘기,
투호놀이, 떡매치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로 마을 주민과 아이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덕분에 서로의 소통은 더욱 깊어지고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전통놀이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다 함께 전통놀이 즐기며 분위기도 업시켰겠다. 본격적으로 추수 체험에 나섰는데요. 지난 봄부터 다양한 텃밭 농사에 참여했던 상월초 아이들. 아이들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경험해보는 거는 초등학교 때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니까 이제 형님들하고의 이런 유대관계도 좋고 이제 어머님들과의 이런 관계들 아이들이 다 이모 이모 이렇게 부르면서 하고 막 이제 중학교 형님들까지 다 알고 너무 재밌어요. 저희 아이는 엄마 상월초등학교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 너무 좋다고 해서 저랑 아이랑 너무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새롭고 어디서 할 수 없는 거를 여기서 매년 하니까 행복해요. 아이들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산다는 게 참 행복일 텐데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연을 누리며 산다는 것. 그들에게는 또 다른 배움과 성장을 안겨주는 기회입니다. 전 맨날 안 해봤는데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 다음에 또 할 거예요? 네. 상월초등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주민분들이랑 아이들이 서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소통하면서 마을의 애양심이 아이들도 어른들도 하나 되는 애양심이 좀 생겼고요.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농민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공동체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활동을 학교의 교육 과정에 담으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학생 수는 단 50명에 불과하지만 마을 주민 모두의 노력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해낸 논산의 작은 시골 마을 학교.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곳에서 명품 학교로 남아주길 바라봅니다. 와, 규리 씨 저 보셨어요? 네. 보는 내내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너무 귀엽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순수하고 귀여운지. 맞아요. 제가 다 행복하네요. 맞아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네. 이렇게 직접 추수에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 진행되는 그 정규 교육 과정에 비해서 이 상월초 친구들이 일과는 좀 특별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웹툰이며 클라이밍 수업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하고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 봤고요. 이게 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부터 시작된 변화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는 그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학교를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 그리고 사회성을 우선적으로 길러주고 또 지역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덕분에 우리 아이들 더 풍부하고 또 의미 있는 인생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 멋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상월초 친구들은요, 정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모두들 정말 진심으로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자, 깊어가는 가을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즐거웠던 추수 체험의 현장을 함께 만나봤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요즘 전기차 화재 뉴스가 좀 나오고 있죠.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겁은 나더라고요. 네, 우리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자, 전기차의 경우에는 침수 도로 주행을 피하셔야 합니다. 또 과속 방지턱 넘을 때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긁히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하고요. 또 화재가 발생했다라면 배터리에서 이제 유독가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빨리 하시고 현장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길 차량 안전 점검은 필수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꼭 점검해 주세요. 자, 이 좋은 계절 가을 가벼운 마음으로 어디든 한번 떠나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멋진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